리디거 달캐, 고통 앞에서 멈추는 사유, 의미로 사실을 견디려는 시도. 15. 해석 이후에 인간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리디거 달캐의 사유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근본적인 질문을 회복하도록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한다는 점이다. 사실만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그는 의미를 다시 읽어내며 질병과 사건을 단순한 비관과 절망이 아닌 적극적인 삶으로 이끌도록 보내는 신호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사실로서 세계는 명확히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실존적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러나 해석이 끝난 자리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의미를 읽어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지탱되거나 풍요롭거나 행복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결코 해석은 방향을 제공할 수 있어도 인간을 붙들어주지만은 않는다. 달캐의 사유가 이르는 이 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떠받들어야 하는 현재성을 직시하게 되며 이는 곧 자신의 선택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세계를 끝까지 해석의 대상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해석을 넘어 신뢰할 대상을 찾을 것인가? 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비약에 이르게 된다. 보이지 않는 질서는 삶을 읽게 하지만 삶을 맡길 자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한편 섭리는 삶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붙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결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의 문제이다. 이런 해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질문하고 성찰하게 만들지만 신뢰는 인간이 그 자리를 버티며 살아가도록 이끌게 한다. 의미를 읽는 삶과 의미를 맡기는 삶 사이에서 인간은 결국 자신이 설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말이다. 이 지점에서 모든 사유는 멈춤과 동시에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된다. 해석은 세계를 이해하게 하지만 신뢰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붙들며 성장시킨다. 달캐가 남긴 질문과 기독교적 섭리가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인간은 해석과 신뢰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잡으며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16. 정직하게 질문을 안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갖자.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달캐의 사유는 일상적 현재적 삶의 문제를 다시 질문하게 만들고 기독교적 이해는 그 질문을 더 성숙한 삶의 자세로 이끌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사실과 해석의 문제는 결국 삶의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질문을 안고 산다는 것은 해답을 미루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급한 해답에 기대지 않겠다는 결단에 가깝다. 달캐의 인간은 삶의 사건 앞에서 멈춰 서서 묻는다. 이 일은 내 삶 전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실패, 질병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태도는 삶을 피상적으로 소비하지 않게 만드는 정직한 사실적 판단과 해석의 지혜를 낳는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삶이 지탱되지는 않는다. 질문은 인간을 깨어있게 만들지만 인간을 안심시키지는 않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태도를 제시한다. 질문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한 정직한 질문을 아는 채로 신뢰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해석의 능력보다 신뢰의 대상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사유는 멈추지 않지만 중심은 이동한다.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삶의 처세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질문을 없애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질문을 안고 사는 존재로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받는 적극적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7.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윤리의 무게. 사유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를 때 질문은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삶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해석은 더 이상 개인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으며 그 순간 윤리적 무게를 지니는 공론화의 장이 된다. 달케의 사유가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읽는 통찰을 제공한다면 그 사유는 관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타자의 고통과 사건은 단순히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응답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나타난다. 달케적 관점에서 타자의 고통 역시 하나의 메시지로 읽힌다. 공동체 내 갈등과 사회적 병리는 집단적 불균형의 신호이며 각자는 그 의미를 읽고 삶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러한 접근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고 현상을 구조적 맥락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해석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책임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인간은 의미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의 현장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타자의 고통을 의미로 읽는 순간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해석은 공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거리두기로 작용한다. 이해는 가능하지만 함께 아파하지 않거나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을 위험이 생긴다. 이때 윤리는 단순한 설명의 깊이가 아니라 실제 응답의 방향과 행동에서 결정된다. 기독교적 이해는 책임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타자의 고통은 해석의 대상이기 이전에 응답을 요청하는 존재다.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바뀐다.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보다 먼저 다가가고 함께 짊어지는 행위가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 결국 윤리는 사유의 결론이 아니라 사유가 삶과 관계를 만나는 방식이다. 해석은 인간을 통찰로 이끌 수 있지만 책임은 인간을 행동으로 이끈다. 관계 속 선택과 응답은 세계관의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선택한다. 이해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미를 읽는 자에서 의미를 짊어진 자로 인간은 윤리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된다. 18. 현재에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 사유가 개인을 지나 관계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질문은 시간이다. 인간은 순간의 의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순간들은 흘러가며 역사라는 궤적을 이룬다. 달케의 사유는 주로 현재의 해석에 집중한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삶의 질서를 드러내는 신호이며 그 의미를 읽어 현재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은 반복적이다. 질병과 갈등은 유사한 형태로 되돌아오고 인간은 그때마다 새로운 해석을 요청받는다. 과거는 교훈의 저장고이며 미래는 더 조화로운 균형을 향한 가능성으로 남는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된 정보의 축적과 의미는 좀 더 정교해지지만 완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 안에서는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이 희미해진다. 고통은 해석되지만 종결되지 않고 악은 이해되지만 최종적으로 심판되지는 않는다. 현재는 충실해질 수 있으나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는 열려있는 질문으로만 남게 되니 말이다. 결국 인간은 끝없이 의미를 읽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시간 이해는 여기서 다른 긴장을 형성한다. 현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나아가며 고통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해석되지 않는 자녀들이 남아있음에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삶의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 달케에게서 인간은 현재를 깊이 살아야 하지만 그 굴곡의 깊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남는다. 신앙의 인간은 현재를 성실히 살되 역사의 결말을 스스로 떠안지 않는다. 의미를 찾는 삶과 소망을 기다리는 삶 사이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며 그 선택은 오늘을 사는 방식에 조용히 스며들어 매 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19. 고통 앞에서 멈추는 사유, 의미로 사실을 견디려는 시도. 모든 사유는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멈춘다. 그것은 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언제나 해석을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리디거 달케의 작업은 바로 이 멈춤을 회피하지 않고 의미를 통해 사실을 견디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는 세계를 무작위적 사건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읽혀야 할 질서로 이해하려 한다. 이 관점에서 질병과 고통은 단순한 오류나 우연이 아니라 삶 전체와 공명하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달케는 사실을 삭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만을 절대화하여 세계를 닫아버리는 환원주의에 저항하며 고통 앞에서 다시 묻게 만든다. 그의 언어에서 질병은 의미 이전의 침묵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언어적 징후에 가깝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실과 해석이 끝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질병이라는 사실은 의미 이전의 고통이며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침범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침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통증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고통이며 그 자체로 이미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은 사유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조건에 가깝다. 달케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한다. 사실은 발생하지만 해석은 선택된다는 점이다. 사실은 인간의 동의와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해석은 인간의 태도와 세계관에 의해 구성된다. 의미는 사실을 비추는 하나의 빛이 될 수는 있으나 사실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달케의 사유가 도달한 경계는 분명하다. 그는 의미를 통해 사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려 하지만 의미가 사실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석은 고통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고통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 때 사유는 현실보다 앞서 나가며 삶을 왜곡한다. 결국 사유의 성숙은 더 많은 해석에 있지 않고 사실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태도에 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때 해석은 비로소 폭력이 되지 않는다. 20. 질병의 사실적 설명을 넘어서 살아가기. 리디거 달케는 현대인의 사고에 분명한 균열을 만든다. 세계를 오직 물리적 사실과 인과의 집합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에 맞서 그는 의미의 차원으로 삶을 성숙하게 만든다. 다만 질병과 사건을 단순한 오류나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고 삶 전체와 연결된 메시지로 읽게 만든 점은 그의 사유가 지닌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 앞에서 질문하는 존재로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의미는 세계를 해석할 수는 있으나 세계를 대신 책임지지는 못하며 해석은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지만 사실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고통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통증을 제거하지는 않는 것처럼 질병이라는 사실은 해석 이전에 있는 현실이며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몸과 삶을 침범한다. 이 지점에서 사실과 해석은 끝내 하나로 합쳐지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간극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간극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있다. 달케는 해석을 통해 인간이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정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해석 이상의 것을 요구받는다. 이해가 아니라 붙들림이 필요해지고 설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세계를 끝까지 설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근거를 찾는가라는 근원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면에서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의 성숙이란 어느 한쪽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 존중하면서도 해석의 한계를 아는 태도이며 설명이 멈추는 자리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산다면 큰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생로병사처럼 굴곡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과 해석, 그리고 삶의 현재적 문제인 것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